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후원금 잘 모아서 생활비로도 잘 쓰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아이고 참 자식 노릇 제대로 하면서 올해는 어버이날을 보내게 됐네요. 아이고 참 부모님께 제가 늘 효도하려고 노력하는데 과거에 너무 큰 실수 한번 하는 바람에 부모님께 상처 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효도하려고요. 제가 열심히 돈 버는 이유도 정말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다시 한번 눈에 눈물 맺히지 않게 만들어 드리는 거. 네, 그게 못난이 효자 허재연의 인생 목표네요. 자, 여러분의 어버이날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도 지금 여러 뉴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조금 기분 좋은 뉴스도 있고 눈길이 가는 뉴스도 있고 조금 화가 나는 뉴스도 있고 좀 그래요. 시사바리스타에서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요하게는 5월 10일 날 있었던 정경심 교수 그 항소심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의 무죄를 한 번 더 입증 가능해지는 어떤 수준의 그런 그 새 증거가 곧 공개될 거라고 제가 계속 예고를 드렸죠. 실제로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공개됐고 어떤 재판에 파장을 가져오게 될지 한겨레 법조기자 출신의 허재연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조금 화를 내야 할 뉴스가 있어요. 어떻게 공수처 1호 대상이 정교조 선생님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 들이닥쳤어요. 이 사건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얘기 좀 나눠보시죠.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광고 2개 있죠. 늘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광고주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소중한 이 광고료는 방송 제작 기금으로 잘 쓸게요. 그리고 리포액트 후원 회원 가입도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진짜 예상하지 못했네요.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온갖 지금 고소고발이 지금 쌓여가고 있죠. 그런데 공수처에 지금 수사 인력이 그래봤자 40명 내외밖에 없을 거예요. 검사, 수사관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다 소화를 못하니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막 입첩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우리가 진짜 수사해야 돼. 라고 판단하는 거는 이제 공직자 비리 수사에서 수사를 하겠죠. 과연 어떤 걸 수사할지 국민들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세상에 정교조 선생님을 상대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1호 사건 번호가 부여됐다고 합니다. 이 잘 몰랐는데 그 서울시 교육청 우리 조희연 교육감이 있잖아요. 이분이 2018년에서 7월 달 그때쯤에 해직교자 5명을 관련 부서의 특별 채용을 검토하고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아니 왜 자격도 없는 해직교사를 갑자기 특채를 하라 그래?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악랄한 교원 탄압이 있었습니까? 선생님들이 무슨 뭐 시국선언 같은 거 한다고 했을 때 뭐 그거 갖고도 징계하고 일제고사 같은 거 막 강제로 막 했는데 선생님들이 반발했다는 이유로 그것도 해직하고 그리고 또 뭐지? 노조 자격도 박탈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저항하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어떤 교사들 또 해직시켜버리고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때 그 사실상 그 반민주적인 행위를 정부가 했단 말이죠. 그거에 맞서서 저항한 교사들은 민주화 공로상을 줘도 시원찮을 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 당연히 우리가 예우를 갖춰서 어떤 게 보상은 해드리지는 못할 망정. 근데 그분들에게 최대의 보상은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우이자 보상이죠. 당연히 조희연 교육감이 너무 잘한 거죠. 왜 해직교사를 그대로 방치해? 우리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신 분인데, 에? 안 했으면 오히려 조희연 교육감이 욕먹어야죠.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이 그 공약을 잘 이행을 했네. 그러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감사원이, 이거 좀 부당한 방식으로 특채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했고, 그래가지고 공수처에서 이거를 야 조희연 교육감 이거 뭐 직권남용한 거 아니야? 대단히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커다란 공직자 비리네 이러면서 수사에 나섰어요. 와 나 미치고 팔짝 뛰겠네. 제가 이 뭐 법적으로 뭐 아무 문제 없이 채용됐다고 이제 조희연 교육감은 주장을 하는데 제가 뭐 이걸 팩트 체크한 건 아니에요. 다만 설사 약간의 위법성 소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에? 국회에서 당장이라도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해직교사들이 당장이라도 합법적으로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진작 신경 썼어야지. 우리가 그런 거 하라고 21대 국회를 그렇게 민주진보 진영에 압도적으로 몰아준 건데 민주당 이거 빨리 특별법을 당장 이달 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검찰 수사 공직자 비리 수사처 무력화시키세요. 법이 미비했다라면 즉각이라도 법을 만들어서 이 피해를 받던 해직교사들은 당연히 특채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월급도 당연히 다 그동안 못 받으신 것도 당연히 우리 세비로 다 보전을 해드려야 돼요. 그게 예우지. 국가가 그런 일을 안 하면 누가 민주화 운동을 할 거예요? 자기 희생해가면서.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마치 언론이 민주화 기득권 세력이 정교조 뭐 동료 교사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청년 세대들인 어떤 그저 교직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돌아갈 일자리를 뺏어가서 피눈물을 흘린 것처럼 어떻게 프레임을 이렇게 짜니? 상상도 못했던 프레임들이 막 퍽퍽퍽 튀어나와요. 근데 심지어 이게 먹혀. 나 지금 갑자기 무슨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 한겨레 경향 젊은 친구들 니들이 정신 똑바로 못 차리고 있으니까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는 거 아니야?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전교조를 수사해서 제가 지금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단체가 됐건 잘못한 거 있으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회에서 진짜 곪고 그리고 이 권력의 우산 속에서 아무리
수사기관들이 양심 있는 경찰이나 검사들이 수사를 하려고 해도 수사 근처도 가지 못했던 곳. 그곳을 용기 있게 성역 없이 수사라고 만든 게 공직자 비리 수사처 아니에요. 서울시 교육청이 지금까지 수사의 성역으로 있어왔다는 소리예요. 뭐예요? 어? 와, 나 진짜 이렇게 뒤통수를. 윤석열 일가는 참 좋겠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그죠? 윤석열 장모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도 안 받으시고 그래봤자 벌금형 정도로 끝나실 뻔한 것도 아이고 언론이 막 숟가락으로 떠다 먹여줘야 막 그제서야 막 재판 열리고 공수처에다 아무리 고소 고발을 해도 수사도 진행이 안 돼. 근데 왜 이걸 지금 서울시 교육감 이 정교조 이 선생님들의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진짜 이렇게 수사가 차단이 돼가지고 여기가 무슨 성역처럼 존재해가지고 완전히 치외법권으로 존재했다라는 소리예요. 뭐예요? 언제 서울시 교육청이 그랬어? 응? 당장 치외법권의 성역으로 살아남은 검찰 조직 걔네들부터 파헤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상징적인 출범 이유인데 왜 하필 고른 게 서울시 교육청이야? 어우 진짜 이래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장도 법조인이 되면 안 돼. 응? 이 법만 알면 뭐합니까? 사회에 소명의식과 시대의식이라는 게 없는데 어차피 공직자 비리 수사처장이 직접 수사하진 않잖아요. 수사는 수사관들에게 맡기고 정무적 판단. 왜 이 수사가 공직적 비리수사 공수처에서 꼭 해야만 하는 사안인지 좀 시민사회의 감수성과 눈을 가지고 정무적 판단을 좀 할 줄 아는 시민사회 인사가 공수처장이 됐었어야 돼. 어디서 이상한 듣보잡 판사가 결국 공수처장 됐다 했다. 아이고 진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또 조금 열받는 뉴스 하나 있어요. 이런 소동이 있었나 봐요. 대학생 어떤 친구가 대학생도 아니야. 무슨 자칭 청년이라는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이란 자가 100개 대학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대자보를 붙였대요. 형식은 반성문인데 사실 조롱하는 내용이 반성문이래. 그래서 뭐야 왜 청년들이 또 대통령을 비난하고 그래. 제가 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어이가 없어요. 뭐냐면 이 김태일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해서 뭔가 약간 빨갱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김정은의 하수인 비슷하게 막 그렇게 조롱하면서 상당히 인신공격성의 게시글들을 많이 써왔던 네티즌이었나 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보다 못해가지고 이 사람을 고소했나 보죠. 명예훼손으로. 그걸 또 왜 고소를 하셨어? 누가 또 고소를 부추긴 거야? 아이씨, 진짜.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요즘 참모들이 왜 이럽니까? 고소를 하시려고 해도 말려야지. 국가기관이, 이런 식으로 함부로 고소고발하지 말라는 게 우리 민주시민사회의 요구 아니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하도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왜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따라하게 만드는데? 근데 어쨌거나, 뒤늦게 정신 차려가지고 문재인 정부 우리 대통령이 이 고소를 취하는 했어요. 취하는 했는데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피고소인이었던 김태일 씨라는 자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통령 각하 죄송하다. 저희 대학생들은 문재인 정부가 2030 세대의 삶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한다.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대통령을 믿었는데 착각이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은 댓글이든 대자보든 전단지든 모두 탄압했다. 대통령 각하의 심기를 걸을수록 대단히 죄송하다. 이러면서 이제 조롱하는 이제 대자보를 엄청 올렸더라고. 에휴. 근데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단체 신전대협? 뭐 하는 곳이야? 좀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일배랑 거의 진배 없는 별 실체 없는 단체더라고요. 이거 무슨 대학생들의 단체 아니에요. 예.
근데 마치 언론은 진짜 순수한 청년 대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난 것처럼 학생운동이 새로 시작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포장해서 기사를 써놨어. 제가 이 김태일 씨가 누군지를 따로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 니들이 무슨 순수한 청년이야? 이 뭐지? 이 사람들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뭐 이상한 그 우익단체 무슨 터닝 포인트라고 거의 뭐 그 뭐지? 그 거리의 일배 같은 뭐 그런 이상한 단체예요. 예. 그러니까 주니어 어버이 연합 같은 그런 단체더라고요. 그리고 이 김태일 씨라는 사람 그 형도 있는데 뭐 김정식이래나 이름이 하여튼 김정식이라는 사람은 국민의힘 공천으로 아예 국회의원 최근에 선거 출마까지 했었고 동생은 또 나란히 그 미래한국당이라고 위성정당 그거 만들었잖아요. 그거 비례대표 신청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이네요. 사실상 정치인들이에요. 주니어 정치인들이라고. 무슨 순수한 청년이야. 나이도 이 사람 30대 중반인 것 같던데. 근데 무슨 대학생들이 이렇게 대통령의 등을 돌려가지고 학생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써놨어요. 순수한 학생운동처럼. 애끼 이 사람들아. 니네들 나이가 35이고 이러면 그래봤자 니네 나랑 나이도 5살 차이밖에 안 나. 그럼 니네는 순수한 청년이고 나는 기득권 세대냐? 기껏해야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것들이 꼭 자기들 유리할 때는 청년 행세를 해요. 나 같은 사람은 무슨 86세대, 68세대 무슨 기득권 세대로 막 꼰대처럼 몰아붙이고 기껏해야 나랑 5살 차이밖에 안 나는 것들이. 에이구. 언론들이 문제예요. 언론들이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대표성을 가지고 기사도 써주면 안 돼. 무슨 그쵸? 어버이 연합이 무슨 뭐 집회 열고 대자보 썼다고 해서 기사 써줄 겁니까? 에? 그 사람들 원래 하는 일이 그런 건데. 이 사람들 순수한 단체 아니에요. 그냥 한 대학생도 아니야. 뭐 30대 중심으로 모여 있는 무슨 일배나 하는 그냥 그죠? 아스팔트 우파 같은 애들이라고요. 이준석이 이제 국회에서 활동하는 아스팔트 우파라면 이런 사람들은 진짜 거리에 있는 아스팔트 우파인 거지. 그냥 딱 그런 게 다예요. 어버이 주니어 연합 같은 애들. 무슨 사회적 가치가 있어야지 이런 거를.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들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러 안 써줘 기사에. 왜냐하면 순수한 청년단체인 척 포장해주고 싶은 거니까. 에이구, 참. 자, 시사바리스타 1부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여러분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좀 나왔던 이야기들 좀 주로 좀 정리를 할게요. 이번에 지난 재판에서 그죠 1심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 디지털 포렌식 기록이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의 어떤 그 포렌식 자체 포렌식을 통해서 IP 기록이 새로 나와가지고 이 부분 새로 쟁점이 될 것 같다고 제가 예언해드렸죠. 실제로 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막 주장들이 나왔는데 그 IP 기록 말고도 또 다른 증거들을 제출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거 언론들이 거의 보도를 좀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의 거의 클리어 승으로 끝나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거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분석해 드릴게요.